언어교정사 이효순입니다. 저는 점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6개의 점자입니다. 여러분은 점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점자는 지면에 점이 볼록 튀어나오게 찍어서 손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부호 글자를 점자라고 합니다. 그럼 점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오늘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자의 유래와 한글 점자 제작 원리 그리고 점자법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자의 유래입니다. 1808년 프랑스 육군 장교였던 바르비에라는 사람이 야간 전투에서 군사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는 점으로 된 문자를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점자는 이 군사용 야간 문자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후 1829년 파리 명예교회에 다니던 루이 브라이어라는 사람에 의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점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시각장애인의 지식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루이 브라이어는 세로 6줄, 가로 2줄씩 12점으로 만들어진 야간 문자가 손끝으로 한꺼번에 읽기가 너무 불편해 이를 반으로 줄여 세로 3줄, 가로 2줄씩 6점으로 새로운 점자 체계를 만들었으며 그 후 6점씩 점자는 1854년 파리 명예교회에서 시각장애인용 문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1878년 각국의 시각장애인 교육자들 회의에서 공인받음으로써 전 세계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글 점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13년 지금의 서울명학교인 재성원 명학의 초대 교사인 송암 박두선 선생님이 재성원 학생 및 일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브라일식 한글 점자 연구를 시작하여 7년의 연구 끝에 1921년 6점씩 한글 점자를 만들어 수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서 1926년 11월 4일 혼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 점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날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 점자의 탄생을 접하는 과정에서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감정기 시대였습니다. 한글 대신 일본어 교과서이었겠지요. 이에 박두선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중의 불구가 될 것이라고 분노하며 조선 총독부에 수차례 항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연을 알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위대한 별이자 빛이신 분이 바로 박두선 선생님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로 한글 점자의 원리입니다.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글 점자는 점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점자는 한 칸에 6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2줄, 세로 3줄,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입니다. 4점, 5점, 6점. 1.4점은 상단, 2.5점은 중단, 3.6점은 하단이 됩니다. 점형은 점의 개수와 위치로 구별되는 점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기에 이 6개의 점을 조합하여 2의 6승계 즉 64개의 점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64개의 점형으로 수많은 글자와 부호들을 다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점자의 특성을 보면 점자는 쓸 때 풀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자를 써볼게요. 초성 기역을 한 칸에 쓰고 그 다음 칸에 우를 씁니다. 그 다음 받침 기역을 또 그 다음 칸에 써서 이렇게 세 칸에 걸쳐 국자가 쓰여집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칸이 쓰기 때문에 풀어쓰기라고 합니다. 반면 한글은 국자를 떠올려 보면 첫소리 기역과 모음, 우와, 받침 기역을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해서 한 칸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쓰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성 자음부터 하나하나 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은 4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1, 4점, 디귿은 2, 4점입니다. 기역 4점, 니은은 4점에 1점이 추가되어 있고요. 디귿은 4점에 2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공통으로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4점을 기본점으로 해서 이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리을, 미음, 비읍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5점이고요. 미음은 1, 5점, 비읍은 4, 5점입니다. 리을 5점을 기본점으로 해서 이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 이응, 지읒, 치읒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응은 1, 2, 4, 5점이에요. 근데 이 이응은 이렇게 1, 2, 4, 5점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문가가 없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응은 빼놓고 시옷 6점, 지옷 4, 6점, 시옷 5, 6점이에요. 요 세 개는 시옷 6점을 기본점으로 해서 요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키읔, 티읕을 보겠습니다. 키읔은 1, 2, 4점이에요. 티읕 1, 2, 5점. 요 두 개는 1, 2점이 공통이네요. 그래서 이 1, 2점을 기본점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읍, 히읗을 볼게요. 피읍은 1, 4, 5점이에요. 히읗은 2, 4, 5점. 이 두 개는 4, 5점이 공통이네요. 그래서 4, 5점을 기본점으로 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초성 자음들은 4점, 5점, 6점,
1, 2점, 4, 5점을 기본 점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성 자음들의 점의 배열을 보면 기역, 리을, 비읍, 시옷, 지읒, 치읓은 오른쪽 열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니은, 디귿, 미음, 키읔, 티읕, 피읕, 히읗은 상단과 중단에 걸쳐 점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들 14개를 자리점을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받침을 보겠습니다. 자음은 초성과 종성이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주면 될까요? 표기하는 위치를 달리 해주면 됩니다. 한글에 있어서도 국자를 떠올려 보면 초성 기역은 맨 위 상단, 받침 기역은 맨 하단에 위치합니다. 이처럼 점자도 점의 위치를 달리해서 점의 위치를 달리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받침 자리를 보겠습니다. 기역의 초성은 4점이었어요. 이 4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이 옮긴 자리 1점이 받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을 5점이에요. 이 5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옮겨가면 2점 자리가 리을이 받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4, 5점은 옮기니까 1, 2점, 시옷 6점은 왼쪽으로 옮기니까 6점이 3점 자리가 받침이네요. 그 다음에 지읒 4, 6점은 1, 3점, 치읒 5, 6점은 2, 3점이 받침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니은부터 보겠습니다. 니은은 1, 4점이에요. 니은은 옆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단씩 내리겠습니다. 내린 자리 2, 5점이 니은의 받침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2, 4점을 한 단씩 내리면 3, 5점, 요 3, 5점이 받침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1, 5점을 한 단씩 내리면 2, 6점. 그 다음 이응인데요. 이응 1, 2, 4, 5를 한 단씩 내리면 2, 3, 5, 6. 그 다음에 키읍 1, 2, 4점은 한 단씩 내리면 2, 3, 5점. 티읕 1, 2, 5점은 한 단씩 내리니까 2, 3, 6점. 피읕은 1, 4, 5점 한 단씩 내릴게요. 2, 5, 6. 히읗은 2, 4, 5점을 내리면 3, 5, 6점. 이렇게 해서 받침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모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부터 있죠? 아는 1, 2, 6점이에요. 야는 3, 4, 5점.
어는 2, 3, 4점, 여는 1, 5, 6점이에요. 1, 5, 6. 그 다음에 5는 1, 3, 6점입니다. 요는 3, 4, 6점, 우는 1, 3, 4점, 유는 1, 4, 6점이에요. 1, 4, 6점. 은은 2, 4, 6점. 이는 1, 3, 5점이에요. 1, 3, 5. 이는 1, 3, 5. 이렇게 모음 10개를 자리점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음들을 보면은 두 개씩 나란히 좌우 대칭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야 두 개, 어여, 오요, 우유, 의 두 개씩. 그리고 또 아와 어와 야와 여와 오와 우와 요와 유는 상하 대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와 오와 음을 알면 나머지 모음들도 알 수 있게끔 규칙과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 중 단모음 10개를 살펴봤고요. 나머지 이중모음 11개는 점자 일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약자와 약어도 보겠습니다. 약자는 27개, 약어는 7개입니다. 약자와 약어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점자는 아까 풀어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칸을 많이 차지하고 점자가 많아져서 책을 만들면 한글에 비해서 2배, 4배 부피가 늘어납니다. 또 책을 읽을 때 속도가 붙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책의 부피도 줄이고 읽기 속도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자와 약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약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성이 모인 것들입니다. 영, 인, 언, 온, 월열, 은, 을, 의 8개는 2개씩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습득하기 쉽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업, 옥, 운, 올, 연, 가, 사, 것, 상시어, 받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개의 알을 생략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이 9개는 자음들이 있는 것들인데요. 나다마, 바자, 카타, 파하입니다. 근데 이 9개 중에 없는 게 가와 사가 있습니다. 가와 사가 없어요. 가와 사는 아까 약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게 라와 차가 있는데요. 라와 차는 예외적으로 약자가 아닙니다. 라와 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 리을 5점, 아, 1, 2, 6점을 이렇게 써서 라, 그 다음에 차를 써볼게요. 차는 5, 6점에 1, 2, 6점. 이렇게 정자로 써야 합니다. 이 2개는. 그리고 아까 아를 생략하는 약자 9개 중에 나를 써보겠습니다. 나는 니은 1, 4점이에요. 초성 1, 4점. 그 다음에 아를 쓰면 안 되겠죠? 1, 4점만 찍어도 나가 됩니다. 이렇게 9개의 약자는 아를 생략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똑같이 아를 생략해서 쓰시면 됩니다. 점자는
약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자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어를 보겠습니다. 약어는 7개인데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뭐 이런 접속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억하고요. 서의 어를 쓰면 됩니다. 기억은 근데 초성이 4점이고 종성이 1점인데요. 초성 4점에 2, 3, 4점을 써보면 거가 만들어져서 그래서의 약자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성의 기억의 종성 1점을 갖다가 써서 그래서의 약어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약어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자 일라표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는 숫자가 시작됨을 알리는 수표를 앞에 붙여주고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수표는 3, 4, 5, 6점이에요. 3, 4, 5, 6을 앞에 먼저 붙이고 숫자를 쓰면 되니까 숫자 1을 써볼게요. 숫자 1은 1점입니다. 그래서 숫자 1이 됐습니다. 숫자 2도 써보겠습니다. 3, 4, 5, 6. 숫자 2는 1, 2점이에요. 1점, 2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숫자 10을 쓰겠습니다. 3, 4, 5, 6. 10은 1하고 0을 쓰면 되겠죠? 숫자 1은 1점, 0은 2, 4, 5점이에요. 1, 0 이렇게 하면 숫자 10이 됩니다. 이제 숫자의 저명을 보면은요, 숫자는 상단과 중단에만 있어요. 중단에 점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하단은 없습니다. 참조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자 일람표를 보면 문장 부호가 있고 로마자 영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자 일람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글자를 쓸까요? 점자 도서관이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자는 어떻게 하죠? 지오, 초성, 우, 모음, 받침 이응을 쓰면 되겠죠? 초성, 지읒은 4, 6점, 모음, 우를 그 다음 칸에 모음, 우, 3, 4점이에요, 자리가. 그러면 주가 됐죠? 받침 이응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칸에 2, 3, 5, 6 이렇게 하면 중자가 됐습니다. 네, 구를 쓸게요. 구는 기억하고 우만 쓰면 되겠네요. 기억은 4점, 우는 1, 3, 4점. 중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점자를 쓸게요. 점자는 지읒, 받침, 미음을 쓰면 되겠죠? 점자, 지읒, 4, 6점, 2, 3, 4점, 다가 받침, 미음은 1호점이에요. 한 단씩 내리면 초성이 1호점이니까 내리면 1호점. 그래서 점이 됐어요. 점. 그 다음에 자를 쓸게요. 자는
초성, 지읒, 사립점하고 자, 자, 사립점 쓰고 아를 써야 되는데 16은 쓰지 않습니다. 아까 자는 아를 생략하는 약자라고 했기 때문에 6만 쓰면 자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를 한다면 아를 생략하는 아까 9개의 약자는 아를 생략하지만 이 아를 생략하는 자음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모음이 오면 아를 다시 써줘야 합니다. 점자의 일람표를 보시면 점자 1 거기 모음이 뒤따라 왔어요. 그래서 아를 생략하면 질이 돼요. 질람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를 거기는 예외적으로 다시 또 아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글자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자의 원리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점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대도 과학이라고 부르던데 점자야말로 정말 과학이라고 저도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런 점자를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데가 엘리베이터이죠. 엘리베이터 숫자 버튼 옆에 하얀 점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점자를 배우고 알고 나면 이 암호 같은 하얀 점들이 암호를 푸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 찾아야 하고 또 손으로 만져 감지해야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서는 길이 어쩌면 멀고도 먼 길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보행의 어려움,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리로 돌아가서 세 번째 점자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점자법은 2016년 5월에 법률로 제정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의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공공기관 등은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사회, 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능력의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의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 놨습니다. 이로써 한글 점자도 한글과 더불어 똑같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자를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고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점자도서관 정상현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점자도서가 어떻게 제작되어 보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자도서 제작 과정을 영상과 함께 알아보고 또한 점자도서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워드 입력입니다. 일반 도서의 내용을 점자 규정에 맞게 오탈자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워드 교정입니다. 입력 완료한 파일을 원본 도서와 대조하여 오탈자를 수정하는 과정으로 점자 도서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탈자가 없어야 점자 도서로 제작했을 때에도 완벽한 도서로 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 작업은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소리로 듣고 점자로 읽으며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책과 대조하기 때문에 점자 도서 제작 시 워드 입력 과정과 함께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점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점역 작업입니다. 교정까지 완료된 파일을 점역 프로그램을 통해 점자 규정에 맞게 점역하는 과정입니다. 목차 설정과 페이지 넘김 등을 설정한 후 점형을 입력하여 점자 파일을 완성합니다. 네 번째로 점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점역한 파일을 가지고 점자 프린터기에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점자로 출력된 점자 용지를 한 장 한 장 뜯고 한 권의 책으로 모아 한쪽 면은 절치를 하고 다른 한쪽 면은 재본을 위해 접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표지를 재본하여 한 권의 점자책이 완성됩니다. 우선 재본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책 재본으로서 대량 인쇄에 적합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 재본은 튼튼하고 깔끔하며 빠른 작업이 장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도서관 점자 도서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자 도서에는 월간 소식지로 제작 중인 중구 소식지처럼 앞에는 점자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이제 큰 글씨로 이렇게 들어가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도 똑같이 점자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 소식지는 다른 거는 다 풀제본인데 이건 이제 스프링으로 해서 앞에는 점자가 들어가고요. 뒤에는 똑같이 큰 글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 점자 도서에서 일반 도서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이 정도 페이지 정도의 사이즈면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큰 글자 도서는 이 정도 크기가 크죠? 네. 여기다 이제 큰 글자 도서로 이렇게 포인트를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점자 도서가 그대로 페이지 두께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분.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의 점자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점자 도서를 봤고 지금은 이제 묵점자 혼용 도서입니다. 이제 묵자 위에다가 이제 점자가 찍혀서 이렇게 묵점자 혼용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점자 라벨 동화가 있는데요. 라벨 동화는 인동시장을 주제로 한 황금잉어 붕붕이 이게 이제 일반 시중에 나오는 책에다가 저희가 이제 점자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라벨 동화입니다. 다음은 도키아 보물주머니로 보문산 주제로 저희가 또 점자 스티커로 제작한 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전역에 대해서 쓴
동화인데요. 솔시 옆장의 요술시계. 이것도 똑같이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점자 스티커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태미올에 관련된 올해 친구들, 이것도 똑같이 시각장애인들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4종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그 외로 저희 도서관에서는 충남대학교 권역 심장혈관 질환센터에서 이제 당뇨병 바로 알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데도 저희가 이렇게 점자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바로 알기 등도 있고요.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구대 수칙이라고 해서 예방과 관리랑 구대 수칙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점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저희 이제 도서관에서도 이제 해마다 점자 달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달력에 이제 점자로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매년 12월 정도에 이제 시각장애인들 글을 모아서 저희가 글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을 하고 있는 작품집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출력기입니다. 간단한 점자를 출력하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생활용품에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일반 명함을 점자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자도서 제작 과정과 점자도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정보 제한을 받는 시각장애인에게 학습과 다양한 정보 습득,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